5060 세대가 지적하는 쉬었음 청년들, 톡 까놓고 말해서 고용시장 측면에서 굉장한 위험 신호이긴 합니다. 이미 25년 1분기만 놓고 봐도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만 4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각에선 굳이 쉬었음이란 단어를 붙임으로써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내막을 드러내고 보면은 마냥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이지만서도 5060 세대가 안 좋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를 조사하면서 꽤 많이 느꼈거든요. 먼저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을 MZ라 부르는 5060들의 과거부터 한번 쫙 봐볼게요. 90년대 초말에도 남녀 각각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결혼 시기가 꽤 빨랐습니다. 사실 이때는 20대 때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지금과 비교하면 평균 초혼 연령이 6살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5060은 비교적 사회 진출이 빨랐는데 대학 진학률도 고작 30%대였어요. 이때 당시엔 아무래도 한국이 고속 성장기다 보니까 자연스레 대학보단 취직을 하는 게 그때 당시 청년들에겐 당연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5060들은 빠른 사회 진출 그리고 몸에 배어버린 출근 일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색안경이 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이때랑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5060들의 따가운 눈초리 인정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취업 상황은 어려워지고, 이게 사실 청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요. 현재 한국은 OECD 기준 17년 연속 대학 진학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학업 욕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이로 인해 남자들은 군대까지 포함하면은 5060 세대들보단 취업 연령이 늦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업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눈이 꽤나 높아진 것도 한몫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학사로도 부족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석박사까지 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최소 인턴 경력은 있어야 서류라도 넣어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현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떠나서라도 집값이 일단 5060대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높아졌죠. 월급 인생으로 썬 평생 돈을 모아도 지방에 있는 집 하나조차 살까 말까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욕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강대국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20년대에 들어서 성인 자녀를 부양한 부모들의 수치가 2배 이상 뛰었다고 보고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현 청년들의 사회적 독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아마 이게 글로벌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의도적으로 쉬는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쉬어쓴 청년은 결국 현 사회적 구조 문제가 크다고는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편승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바로 패션 무기력증 현상인데,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쉬는 청년들이 지금 고용시장에선 꽤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쉬어쓴 청년들 중 38%가 단지 구직 의욕이 없어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27%는 번아웃을 들면서 취직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직장이 주어져도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무려 20%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사회로부터 거리두기가 축적된 청년들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상태 의존성으로 돌입한 거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비단 한국만 그런 걸까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데 30년 이상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 25년 기준 도쿄의 평균 집값은 8,101만엔, 하나로 약 7억이거든요. 이게 버블기 최고가인 6,132만엔을 넘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2030들도 진직에 내 집 마련 포기는 당연하고 정규직까지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더 심각한데 중국 인민수가 대략 14억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년 실업률이 21.3%를 찍었다고 해요. 심지어 취업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풀타임 자녀 사태가 유행할 정도로 현재 의도적 쉬어쓴 청년 문제는 세계적으로 꽤나 큰 부정적 이슈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단순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단절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을 보고만 냅두냐? 근데 솔직히 건들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합니다. 고용정보원 연구원 피셜로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아서 기존 고용 서비스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이미 쉬었음 청년들의 평균 공백 기간은 약 2년에다가 이들 중 4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도 10%를 넘었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조차 손을 대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현재 노공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조차 한국을 뜨고 있는 추세에다가 청년 고용률 그리고 청년 취업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쉬었음 청년은 물론이고
아예 자체적으로 쉬는 청년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현재 자발적 퇴사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서울 실업급여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약직, 여성분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대놓고 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악용 사례가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의 패션 무기력증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요, 청년들의 경제 독립은 그만큼 늦어지게 되지 않을까 해요. 반복된 습관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반복된 사회적 좌절감을 맛본 청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도적 편함을 느낀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의 무기력증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머리 난리졌습니다. Catch me on the down slide, down slide, down slide. I be heading up in the wild, chillin' low key. Catch me